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외국민과 인감증명이라는 주제로 인감증명법령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법령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주민등록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명령, 시행규칙, 인감증명법은 법률과 명령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모른 채로 사무편람과 지침을 보면 오히려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범위도 잘 모르고 우리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 사무편람과 지뢰실을 보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법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사무편람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감증명법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주로 많이 찾아내서, 특히 재외국민 부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들 찾아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어제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아니라 주민등록 재외국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를 보면 4조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에 대해서, 또 4조의 2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재외국민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기반해서 업무를 한다면 훨씬 더 그 깊이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외국민과 인감증명 1탄, 그 다음에 이번 2탄을 다 같이 그 연결해서 들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 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요 내용이었죠. 요 내용 잘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전에 요 이전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무엇이었구나를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뭐였죠? 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이민출국 현지이주 말소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출국 현지이주 말소자들은 말 그대로 말소가 된 사람들입니다. 주소가 없다란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내에 신고할 주소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거죠. 재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재외국민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4조의 2에서는 무엇을 다뤘냐면 주민등록 재외국민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이민출국 현지이주 말소자가 재등록한다. 그러면 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출국 현지이주자는 꼭 재외국민만 되는 게 아니라 거주자로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바뀐 재외국민 제도에 따라서 국외이주 신고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죠. 또 현지이주자가 해외이주 신고를 하게 되면 재외국민 출국자가 됩니다. 이럴 경우 인감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내용이 법령에 잘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이해가 되면 업무하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이제 가지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의 2를 보려면 먼저 인감증명법 3조 1항과 5항을 봐야 됩니다. 3조 1항과 3조 2항은 요거는 주민등록한 국민, 요거는 미주민등록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모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자, 1항.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그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주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행정상 관리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소와 행정상 관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항은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의 주소
행정상 관리 주소를 갖지 아니하는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쩌고저쩌고. 자, 앞에는 주소와 행정상 관리 주소 있는 사람이 신고하는 케이스고, 이 항은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신고하는 케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소를 신고한 주민등록자는 거주자 그리고 또 재외국민이겠죠. 여기서 대한민국 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란 이민출국 현지이주 말소자, 재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재등록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끝까지 안 한 재외국민, 그래서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 요 사람들이 인감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망과 사망은 외국인, 사항은 외국적 동포가 되는 것이죠. 자, 5항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자, 1항에 따라, 2항은 아니죠. 1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주민등록법 19조 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 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서에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자, 앞에는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우리는 간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할 일이 없지만 공무원은 할 일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항에서 인감을 신고한 주민등록자가 해외에 이주하거나 입국하여 재등록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그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와 기준일. 이게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제목을 좀 따봤어요. 인감증명법 시행령 4조의 2. 자, 4조의 2에는 증명청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증명청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서 그 증명청에다가 주소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4조의 2,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 3조 5항, 아까 봤죠? 5항에 따라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은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요 1항은 주소라고 써 있습니다. 1항은 주소. 자, 2항은 법 제3조 5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1항은 주소, 2항은 행정상 관리 주소일 경우로 구분했습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따져보다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10조의 2, 재외국민의 신고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한 날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인감 신고. 그래서 이민출국자와 현지이주자가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죠? 재외국민의 신고니까요. 이 경우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민출국자와 현지이주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등록을 함으로 해서 주민등록 재외국민입니다. 그래서 인감대장은 재외국민료 하나만 그래도 이어서 계속 쓰게 되는 것이죠. 주소만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2호에는 재외국민이 영주 귀국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32조의 2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 신고한 날. 자, 영주 귀국했으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민출국자와 현지이주자가 거주자로 재등록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법 시행령 32조 볼 때 이 내용도 한번 봤었을 겁니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로 있을 때 재외국민용 인감대장이 있었을 것이고 다시 이 사람이 영주귀국했으니까 내국인용 인감대장을 신고한 것입니다.
내국인용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국인용 인감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편철해야 됩니다. 자, 민원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요 날을 기점으로 해서 내국인용 인감대장을 편철해 둬야 됩니다.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항에 따라서는 1, 2, 3이 있는데요. 자, 1은 뭐냐면 주민등록법 19조 1항에 따라 국외이주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해외이주법 6조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로 가름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국외이주식으로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 날이 인감을 신고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외이주 신고한 사람은 거주자였죠. 거주자였던 사람이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게 되면 출국인 다음날 재외국민용 인감으로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외이주 신고자가 재외국민 출국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국인용 인감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내국인용 인감이 없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국인용 인감이 있으면 재외국민용 인감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편철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2호 주민등록법 19조 2항에 따라 출국 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출국일 다음 날, 이 경우는 재외국민 거주자가 재외국민 출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감대장을 다른 인감대장을 이렇게 편철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인감대장의 주소만 행정상관리소만 추가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내용이 다르죠. 자, 3은 해외이주법 제4조 3호에 따라 현지 이주를 한 경우, 그럼 주민등록법 시행령 26조의 3 제3항에 따라 현지 이주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거주자에서 재외국민 출국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국인용으로 신고된 인감이 있을 거고, 그 내국인용으로 신고된 인감에다가 재외국민용 인감을 우리가 만들어서 편철해 주는 것입니다. 자, 요 경우가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내국인이었을 때 신고된 인감이 있으면 재외국민용 인감으로 다시 신고해 준 것을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용 인감대를 만들어 줘야 되고, 전산에서도 재외국민용 인감이 발급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재외국민용 인감을 떼러 왔을 때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이민출국자 현지유자가 재등록을 해서 재국민이 되면 또 재국민 인감 대장을 확보해 줘야 되고, 거주자인 경우도 내국인용 인감 대장으로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잘 아셨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시행령의 내용을 보기 좋게 구분해서 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으로 큰 시야로 숲을 보는 효과가 있게끔 해드리려고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